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5절의 모표준 편차에 대한 추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표본의 크기가 작은 경우에 모집단의 평균에 대한 추론을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때 그 모집단에 대한 가정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 우리가 그 모집단이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 하는 가정을 도입을 하고 T분포를 이용을 해서 구간 추정 그리고 검정에 대해서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러한 모집단에 대한 가정을 유지한 채로 모집단의 표준편차에 대한 추론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그러면 모집단의 표준편차에 대해서 추론이 필요한 실제적인 상황들을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어떤 이제 그 선수가 야구 선수가 그 타율이 그 안정적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이제 알고 싶다고 하죠. 자, 이럴 때 그 결국 뭐 일주일 아니면 경기마다의 뭐 타율이 있을 텐데 그러한 타율이 그 변동이 얼만큼 심하지 않고 비슷하게 되는가 하는 것을 아마 알고 싶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결국 타율의 표준 편차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이제 알고 싶은 상황일 거고요. 이럴 때 모집단의 표준 편차에 대한 추론이 필요하겠습니다. 비슷한 상황일 것 같은데요. 어떤 이제 그 제품의 무게나 크기가 평균적인 값뿐만 아니라 그것이 이제 심하게 변하지 않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될 텐데, 그래서 그러한 것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가, 다른 말로 생산되는 제품의 무게나 크기의 평균값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의 표준 편차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추론을 이제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모집단의 표준 편차 혹은 모집단의 분산에 대해서 점 추정, 구간 추정, 검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앞에서 우리가 모집단의 평균에 대해서 했던 것과 동일하게 일단 점 추정부터 먼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집단의 분산을 보통 이제 시그마 제곱이라고 표현을 할 텐데요. 모집단의 분산의 값을 하나의 값으로, 하나의 통계량으로 추정을 한다면 아마도 표본으로부터 계산된 표본 분산이 가장 자연스러운 점 추정량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물론 S제곱 표본의 분산은 표본을 x1부터 xn이라고 할 때, 즉 여기에는 뭐 따로 나와 있지는 않은데요. 잠깐만요. 보통 이제 표본을 표현할 때 x1부터 xn이라고 이제 표기를 이제 했었는데요. 자, 이러한 표본으로부터 표본 평균을 계산을 하고, 그리고 각각의 관측값과 표본의 값과 이러한 표본으로부터 주어진 표본 평균의 차이, 편차를 제곱을 해서 그것을 모두 합한 것을 n-1로 나눠준 것을 우리가 앞에서도 표본 분산 S제곱으로 썼습니다. 자, 이렇게 시그마 제곱을 하나의 그 표본으로부터 계산을 한다면 S제곱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요. 이거 시그마 제곱에 대한 점 추정량으로서 S제곱이 어느 정도 타당하다라는 하나의 이제 그 근거로 다음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x1부터 xn이 임의표본이 되면, 임의표본을 우리가 추출했다면 이 S제곱의 평균이 어떻게 되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모집단의 분산과 일치하는 것을 계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것을 뭐 1학기 때
그 기초통계 1 시간에도 어느 정도 좀 확인했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이것에 대한 계산을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면 좋은 연습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이유 때문에 S제곱은 시그마 제곱에 대한 추정량으로서 평균이 시그마 제곱과 일치하기 때문에 unbiased estimator, 즉 불편 추정량이라고 부릅니다. 자, 지금 이러한 그 성질은 모집단의 평균을 추정을 이제 하는 통계량으로 점추정량으로 표본의 평균 x바를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제 그 당시에도 그런 거에 대한 하나의 근거로 x바의 평균을 계산해 보면 그것이 모집단의 평균과 같다. 그래서 x바는 미우에 대한 불편 추정량이다 라는 표현을 했었는데요. 자, 그런 표현을 그대로 여기서도 사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S제곱의 평균이 시그마 제곱이 되기 때문에. 자, 시그마 제곱을 하나의 이제 통계량으로 추정하자면 S제곱 표본 분산으로 이제 추정을 할 수 있을 텐데요. 자, 시그마 제곱이 아니라 모집단의 표준 편차가 궁금하다 라고 한다면 뭘로 추정을 하는 게 자연스러울까를 생각해 보면 표본의 표준 편차 S를 가지고 추정을 하는 것이 물론 자연스럽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주의할 것은 S의 평균이 시그마가 되느냐 하면 그거는 안 됩니다. 일반적으로 S제곱의 평균은 시그마 제곱이 되지만 S의 평균은 일반적으로 시그마와 같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시그마의 점추정량을 생각할 때는 표본의 표준 편차를 이제 택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모집단의 평균에 대한 모평균에 대한 구간 추정이나 혹은 검정을 할 때 뮤에 대한 점추정량 x바를 사용을 했는데요. 자, 그때 우리가 x바라고 하는 것의 분포에 대한 정보를 사용을 했습니다. 자, x바의 분포에 대한 정보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앞에서 활용한 것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 x바가 표본의 크기가 큰 경우에는 x바와 관련해서 이렇게 표준화를 하게 되면 근사적으로 표준 정기 분포를 따른다 라는 이러한 사실로부터, 즉 이 확률 변수가 확률적으로 어떠한 값을 갖는지에 대한 정보로부터 뮤가 확률적으로 어떤 범위 안에 있겠다 라고 하는 신뢰 구간이라던가 가설 검정을 이제 확률적으로 우리가 추론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것과 마찬가지로 시그마 제곱에 대해서 점추정을 할 때는 표본 분산 S제곱으로 한다 라는 것만 필요하겠지만 시그마 제곱에 대한 구간 추정이나 혹은 검정을 할 때는 시그마 제곱에 대한 점추정량 S제곱의 분포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이 S제곱이라는 확률 변수가 확률적으로 어떠하게 나타나는가 라는 것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구간 추정이나 검정을 우리가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러한 구간 추정, 검정을 하기 위해서 S제곱이라는 표본 분산의 확률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먼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S제곱이라는 확률 변수의 분포는 S제곱 자체의 분포는 아니지만 카이제곱 분포라고 불리우는 분포와 관련이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앞에서 우리가 모집단이 정규분포라는 가정하에서 모집단의 표준 편차에 대해서 추론을 하겠다라고 했는데요. S제곱의 분포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모집단이 정규분포다 라고 하는 그러한 가정하에서 우리가 카이제곱 분포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는 정규 모집단을 생각을 해서 그 모집단으로부터 추출한 임의표본을 생각을 했을 때 이 임의표본으로부터 계산한 그 표본의 분산 S제곱이 있겠죠? 자, S제곱을 생각하고 이 S제곱에 n-1을 곱한 다음에 이것을 모집단의 분산 시그마 제곱으로 나눈 이거 전체를 생각하겠습니다. 자, 이 전체의 확률 변수의 분포가 카이 제곱 분포를 따릅니다. 카이 제곱 분포를 우리가 기호로 나타낼 때는 다음과 같이 카이 스퀘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자, 이 카이 제곱 분포는 t 분포와 비슷하게 자유도에 따라서 구체적인 그 확률 분포가 좀 달라지는데요. 자, 왼쪽에 있는 이 확률 변수의 분포는 시그마 제곱이나 아니면 평균 뮤에 따라서는 전혀 달라지지 않고 오로지 표본의 크기 n에 따라서만 달라지는데 이 녀석의 분포는 카이제곱 분포이면서 자유도가 n-1인 카이제곱 분포를 따르게 됩니다. 자, 이때 왼쪽에 있는 확률 변수의 분포가 카이제곱 분포다. 자유도가 n-1인 분포다라고 할 때 앞에서 우리가 중심극한 정리에서는 뭐 근사적으로 표준 정규 분포와 가깝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여기서는 근사적인 것이 아니라 모집단 정규 분포를 따르면 그 모집단으로부터 추출한 임의표본으로부터 계산한 왼쪽의 확률 변수가 정확하게 자유도가 n-1인 카이제곱 분포가 됩니다. 카이제곱 분포라고 불리우는 그러한 분포를 갖는데요. 자, 카이제곱 분포가 어떤 것인지는 조금 이따가 좀 추가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전체를 우리가 카이제곱이라는 기호를 사용을 해서 보통 표현을 합니다. 이 녀석의 분포가 카이제곱 분포라는 점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자, 이 내용을 먼저 얘기를 해보면 카이제곱이라는 확률 변수가 다음과 같이 n-1 s제곱을 시그마 제곱으로 나눈 것인데요. 자, 앞에서 s제곱의 정의를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됐었죠? 따라서 n-1 곱하기 s제곱 분자에 있는 것은 결국은 표본으로부터 구한 편차 제곱의 합이 됩니다.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과 같이 표현을 할 수도 있고요. 혹은 그 가운데 있는 것처럼 시그마 제곱분의 편차 제곱 합이라고 표현을 해도 같은 그러한 확률 변수가 되는데 이 확률 변수의 분포는 자유도가 n-1인 카이 제곱 분포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사실을 간단하게 이제 그 표현한 것이 그 왼쪽에 있는 혹은 이제 오른쪽에 있는 이 확률 변수를 이제 카이 제곱이라고 나타낼 때 이 녀석이 자유도가 n-1인 카이 제곱 분포를 따른다 라는 것을 간단하게 이러한 기호를 사용을 해서 나타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카이 제곱 분포가 무엇인지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이 제곱 분포를 이제 그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경우 중 하나는 G라는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를 생각을 이제 했을 때, 자, 1호부터 이러한 확률 변수를 제곱을 이제 한 확률 변수를 생각을 이제 해보려고 합니다. 자, g가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를 때 그 녀석을 제곱한 확률 변수의 분포는 정확하게 하나로 결정이 될 텐데요. 이 녀석의 분포가 자유도가 1인 카이제곱 분포가 됩니다. 혹은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를 제곱한 확률 변수의 분포를 자유도가 1인 카이제곱 분포라고 얘기하겠다 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해도, 정의로 생각을 해도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유도가 1인 카이제곱 분포는 이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좀 알았는데요. 그럼 자유도가 2, 자유도가 3은 어떨까를 좀 생각을 해보기 위해서 다음을 생각을 하겠습니다. G1하고 G2라는 확률 변수를 생각을 하는데요. 둘 다 분포를 생각을 해보면 표준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G1하고 G2는 서로 독립인 확률 변수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앞에서는 G1 제곱만 생각했는데요. 자, G2 제곱까지 생각해서, 즉 표준정규 분포를 따르는 독립인 두 개의 확률 변수를 제곱을 해서 더한 확률 변수를 생각을 하겠다는 겁니다. 자, 이 확률 변수의 분포도 G1, G2가 분포가 정해져 있고, 그리고 G1, G2가 독립이기 때문에 G1, G2의 결합 확률 분포가 결정이 됩니다. 따라서 G1 제곱 더하기 G2 제곱이라는 확률 변수의 분포가 딱 정확하게 결정이 되는데, 이 녀석의 확률 분포를 우리가 자유도가 2인 카이제곱 분포라고 약속을 하겠다 라고 생각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위하고 아래를 보니까 결국은 이제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를 제곱을 해서 더하는데, 결국은 그것을 몇 개를 더했느냐에 의해서 그 확률 변수의 자유도가 결정이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런 것이 실제로 사실인데, 즉 G1부터 GR이라는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는 R개의 확률 변수를 생각을 하겠고요. G1부터 GR은 서로 독립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러한 확률 변수를 R개를 제곱을 해서 다 더한 확률 변수의 분포가 결정이 될 텐데, 그 녀석의 확률 분포를 자유도가 R인 카이제곱 분포라고 이름을 이제 붙인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카이제곱 분포 그리고 자유도가 이제 정해지는데요. 자, 앞에서 우리가 모집단, 정규 모집단으로부터 추출된 임의 표본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확률 변수를 생각을 해보면, 이 확률 변수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런 의미로 자유도가 n-1인 카이제곱 분포를 따른다 라는 것입니다. 즉 사람들이 계산을 해보니까, 자, n-1개의 독립이면서 각각의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들을 제곱을 해서 다 더한 녀석의 확률 분포나, 이러한 확률 변수의 분포나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자유도가 n-1인 카이제곱 분포라는 것의 의미는. 자, 그러면 이러한 카이제곱 분포는 이제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는지는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자, 이러한 특성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표준 정규 분포나 t 분포하고는 성격이 굉장히 많이 다르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어떤 그 확률 변수가 자유도가 R인 카이제곱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러한 확률 변수들은 전부 다 택할 수 있는 값이 음수는 택할 수 없고 제곱을 해서 더했기 때문에 항상 양수의 값만을 택합니다. 물론 이제 그 확률적으로 0이긴 하지만 카이 제곱이 뭐 0 이상이라고도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즉 표준여기 분포나 아니면 t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는 그 확률 변수가 택할 수 있는 값이 모든 실수였습니다. 양의 실수 포함하고 음의 실수도 가능했습니다. 자, 그런데 카이 제곱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는 그러한 확률 변수가 택하는 값의 범위가 양의 실수만 택합니다.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이러한 카이 제곱 분포는 비대칭 분포입니다. 그리고 뭐 비대칭이긴 하지만 그 자유도가 늘어남에 따라서 카이 제곱 분포는 점점 대칭에 가까워지긴 합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쓰죠. R이 커지면 자유도가 커지면 카이 제곱 분포는 대칭에 가까워진다. 자, 이러한 특성들이 있습니다. 자, 물론 지금 그 카이 제곱 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를 아직 우리가 구경을 하지 못해서 그 모습이 정확하게 보이진 않을 텐데요. 일단 이러한 특성들이 있다라는 것을 좀 얘기한 다음에 카이 제곱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의 확률 밀도 함수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는 이 녀석의 분포가 자유도가 n-인 카이 제곱 분포다 라는 게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카이 제곱 분포의 특성을 생각을 해보면, 자, 여기에 그 몇 개의 카이 제곱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의 확률 밀도 함수를 가지고 왔는데요. 자, 여기 있는 것은 자유도가 2인 카이 제곱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의 확률 밀도 함수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유도가 10인 경우, 자유도가 17인 경우. 자, 이러한 그 카이 제곱 분포를 이제 모든 자유도를 다 본 건 아니지만 지금 보는 것처럼 0부터 시작해서 양수 값들만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값들에서만 확률 밀도 함수의 값이 0이 아닌 값입니다. 양수 값인 거죠. 자, 이쪽은 그 음수는 택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쪽은 아예 그냥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자, 양수값만 같고요. 그리고 비대칭인 그러한 형태인데 지금 왼쪽은 이제 0 쪽이니까 뭐 여기는 그 뭐 꼬리를 생각하기가 조금 뭐 곤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오른쪽을 주로 꼬리라고 생각한다면 이제 오른쪽으로 꼬리가 좀 길게 늘어진 그러한 비대칭형 분포이고요. 그리고 자유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점점 대칭성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대칭성이 좋아지는 것 뿐만 아니라 그 여기 피크가 일어나는 그런 부분을 보면은 점점 자유도가 커짐에 따라서 오른쪽으로, 즉 0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분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한 이유 중에 하나를 생각을 해보면, 자, G가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면 G 제곱의 평균은 얼마일까를 생각을 먼저 해보죠. 어떻게 될까요? 자, G 제곱의 평균은 분산의
평균의 제곱을 더한 것과 같죠? 사실은 이제 우리가 어떤 확률 변수의 분산을 생각을 할 때 왼쪽으로 이렇게 넘겨서 이항을 해서 제곱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뺀 것과 같다 라고 우리가 주로 계산했었는데, 이제 그 식을 이용을 한 것인데요. 자, 표준 정규 분포니까 분산이 1입니다. 자, 그리고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의 평균은 0이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제곱한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를 제곱한 확률 변수의 평균은 1이 됩니다. 자, 그렇다는 얘기는 앞에서 우리가 자유도가 1인 카이 제곱 분포를 따르는 경우를 한 가지 봤는데, 그게 어떤 거였냐면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를 제곱을 한 것이 자유도가 1인 것이었는데요. 따라서 카이 제곱 분포를 자유도가 1인 카이 제곱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의 평균은 결국 g 제곱의 평균과 같은 1이 되겠습니다. 자, 비슷하게 생각을 해보면 g1부터 gr이 r개의 확률 변수가 독립이고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른 때 g1 제곱부터 gr 제곱의 분포가 자유도가 r인 카이 제곱 분포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자, 그러면 이 전체의 평균을 우리가 알 수 있으면 그것이 자유도가 r인 카이 제곱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의 평균이 될 텐데, 자, 어떻게 될까요? 자, 이것은 자, 각각의 변수들을 이제 더한 것의 평균은 각각의 변수들의 제곱한 것을 하나로 생각을 했을 때 평균의 합과 같죠. 자, 그런데 조금 전에 본 것처럼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에 대해서 g제곱의 평균은 1입니다. 따라서 각각 1이 되기 때문에 r이 됩니다. 즉, 자유도가 r인 카이 제곱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의 평균은 r이 됩니다. 즉, 자유도가 2인 카이 제곱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의 평균은 2가 되고요. 자유도가 10인 카이 제곱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의 평균은 10. 자유도가 17인 것은 평균이 17이니까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평균이 점점 커지죠. 자유도랑 평균이랑 같기 때문에. 따라서 자유도가 클수록 평균이 커지고, 따라서 0에서부터 멀리 떨어지는 그런 경향도 있겠습니다. 자, 카이 제곱 분포의 그 확률 밀도 함수를 몇 가지 확인했고요. 그리고 그런 특성들을 생각을 했는데요. 자, 이러한 그 카이 제곱 분포를 주는 이제 확률 밀도 함수의 식도 정확하게 우리가 구할 수는 있지만, 그 식을 뭐 굳이 복잡하기 때문에 뭐 굳이 알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런 그림의 형태로 그리고 그 특성 정도만 기억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는 지난번에 t분포에 대해서도 확률 밀도 함수의 식을 우리가 직접 기억하는 대신에 그림을 한번 그려봤었는데, 그런 일을 나중에 카이 제곱 분포에 대해서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카이 제곱 분포에 대해서도 앞에서 우리가 했던 것과 비슷하게 상위 확률이 알파가 되는 기준값 같은 것들을 이제 쉽게 표현하는 그러한 기호를 도입을 하려고 합니다. 즉, 우리가 이런 비슷한 것을 G 알파 그리고 T 알파 R에서 했었는데요. 자, G 알파는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가 어떤 값보다 커질 확률이 알파가 되는 기준값을 G 알파라고 우리가 표기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G 알파의 정의였습니다. 자, 이것과 비슷하게 T 알파 R은 일단 그림은 비슷할 거니까,
자, 자유도가 R인 T분포를 생각을 했을 때 그 분포 입장에서 상위 확률이 어떤 값보다 큰 확률이 알파가 되는 기준값을 T알파 R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G알파, T알파를 사용을 해서 G알파 같은 경우는 이제 10장에서 T알파 같은 경우는 이제 11장 앞에 그 표본의 크기가 작은 경우 정규 모집단 가정 하에서 신뢰 구간을 구한다거나 혹은 검정을 할 때 사용을 했습니다. 자, G알파나 T알파나 모두 어떤 분포에서 상위 확률이 알파가 되는 기준값인데 이것들을 이용을 해서 신뢰 구간 그리고 검정을 했었죠. 자,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S 제곱과 관련된 분포가 카이제곱 분포였는데요. 자, 이 녀석의 분포가 카이제곱 분포를 따른다. 자유도가 n-1인 그것을 이제 이용을 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G알파, T알파와 비슷하게 카이제곱 분포에서 상위 확률이 알파가 되는 기준값을 우리가 이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값을 간단하게 표현하는 기호를 비슷하게 도입을 하겠습니다. 자, 카이 제곱 알파 R이라고 표기를 할 텐데요. 대충 그 의미를 여러분들이 아마 상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이렇게 표현된 기호는 자유도가 R인 카이제곱 분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상위 확률이 알파가 되는 기준값을 우리가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카이제곱 분포다, 그리고 상위 확률이 알파다, 그리고 자유도가 R이다 라는 것을 이제 다 나타낸 그러한 기호가 되겠습니다. 자, 이 기호를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한다면, 자, 다음과 같겠죠? 카이 제곱이라는 이제 하나의 확률 변수입니다. 자, 여기서 제곱이라고 쓴 것 때문에 약간 좀 앞에서도 사실은 미리 얘기를 하진 않아서 좀 헷갈렸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카이라는 확률 변수가 있고 그 확률 변수를 전체를 제곱을 했다 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냥 카이 제곱이라는 요 기호 자체가 그냥 하나의 그냥 기호로 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제곱, 요 2라는 숫자가 제곱을 했다 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자, 그리고 물론 이제 자유도가 R인 카이제곱 분포를 나타내는 기호도 이렇게 썼는데요. 자, 여기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뭐 제곱을 한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자, 물론 이제 제곱이라는 의미가 어느 정도는 좀 밑에 깔려 있기는 하겠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G1부터 GR이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고 독립일 때 각각의 확률 변수를 제곱을 해서 더한 확률 변수를 생각하면 이 녀석의 분포가 자유도가 R인 카이제곱 분포였으니까 카이제곱 분포를 얘기를 할 때는 뭐 제곱이랑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 있는 요 숫자는 뭐 제곱을 했다라는 그런 의미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뭐 카이를 제곱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자, 어쨌거나 네, 다시 카이 제곱 분포에서의 이제 기호를 얘기를 해보면 네. 자, 이 확률 변수가 자유도가 R인 카이제곱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라고 할 때 그 확률 변수가 어떤 값보다 같거나 클 확률이 알파가 되는 그러한 값을 우리가 이 식을 만족하는 값을 이렇게 표현하겠다라는 거죠. 자, 그림으로 표현해 보면 지금 여기에 카이 제곱
자유도가 R인 카이제곱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에 확률 밀도 함수가 있다라고 할 때, 자, 여기 오른쪽에 그 색칠된 확률이 그 넓이가 이 확률 밀도 함수 아래쪽에 있는 넓이가 알파라고 한다면 여기 있는 값을 우리가 카이제곱 알파 R이라고 표기를 하는 것이고요. 자, 이 기호를 이제 이용을 하게 되면, 자, 여기 있는 값은 어떤 값이냐면, 자, 이 값보다 지금 자유도가 R인 카이제곱 분포에서 이 값보다 같거나 작을 확률이 지금 알파인데요. 자, 우리가 도입한 이 기호에서 여기 있는 값은 상위 확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값을 지금 방금 도입한 카이제곱 알파라는 기호를 사용하려면 이 값을 기준으로 해서 같거나 작은 확률이 아니라 이 값을 기준으로 같거나 큰 확률이 얼마인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 확률은 이쪽이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확률은 1 마이너스 알파가 됩니다. 그래서 즉 여기 있는 값은 상위 확률 1 마이너스 알파가 되는 기준값이니까 이와 같이 표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이 뭐 조금 낯선 그러한 표현일 수도 있을 텐데요. 사실은 이제 상위 확률이 알파인 기준값뿐만 아니라 하위 확률이 알파인 기준값들도 우리가 앞에서 사용을 했었는데, 앞에서 우리가 생각한 표준정규 분포나 T분포에서는 그 Y축에 대해서 대칭적이었기 때문에 상위 확률이 알파가 되는 기준값이 있다면 그 기준값에 마이너스를 붙인, 즉 대칭을 시킨 그 값 생각을 해보면 그 값이 하위 확률이 알파가 되는 값과 동일합니다. 즉 표준정규 분포라면 여기 있는 값을 G 알파라고 표현해 보면 여기 있는 값은 마이너스 G 알파인데요. 즉 마이너스 G 알파보다 같거나 작은 확률이 알파가 되는데, 자, 이 것을 G 알파라는 기호를 지금과 같이 표현한다면, 자, 이 값은 이 값보다 같거나 큰 확률이 이렇게 쓰죠. 이렇게 하죠. 1 마이너스 알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알파가 되는 거니까. 따라서 이 값은 사실은 1 마이너스 알파를 사용한다면 G의 1 마이너스 알파라고 쓸 수도 있습니다. 이 값과 이 값은 같은 것이죠. 상위 확률이 1 마이너스 알파가 되는 값하고 그 마이너스 G 알파는 같은 값인 것이죠. 네, 아까 그 대칭성에 의해서. 자, T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나 같겠죠? 자, 그래서 이런 성질 때문에 그 하위 확률이 알파가 되는 이 값들은 우리가 사실은 직접 그 기호를 쓰는 것 대신에 마이너스 G 알파 혹은 마이너스 T 알파 값을 이제 이용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카이제곱 분포에서는 그런 대칭성이 없기 때문에 이 값과 이 값이 부호가 반대가 된다거나 하는 그런 관계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위 확률 알파가 되는 값을 그냥 이런 식으로 그대로 그냥 쓰는 것이죠. 네. 자, 그러면 이런 기호, 분포와 이제 기호에 대해서 우리가 도입을 했는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확인하는 몇 가지 예제를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유도가 17인 카이제곱 분포에서 상위 확률이 5%가 되는 값, 하위 확률이 5%가 되는 값을 찾아보자 라고 했는데요. 자, 문제에서는 카이제곱 분포표 테이블을 사용을 이제 하기를 기대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여기서도 테이블, 분포표를 사용하는 것 대신에 RStudio를 사용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카이제곱 분포와 관련된 여러 가지 값들을 계산하는데 필요한 함수를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요.
자, 앞에서 표준 정규 분포와 관련된 함수는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 p 놈, d 놈부터 할까요? d 놈, p 놈, q 놈, r 놈이 있었죠. 자, 그리고 t 분포, 자유도가 r인 t 분포와 관련된 여러 계산을 할 때 사용된 함수는 dt, pt, qt, rt 등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주로 dt나 pt나 qt를 썼지만 rt는 별로 사용을 하진 않았지만, 비슷하게 자유도가 r인 카이제곱 분포와 관련된 여러 계산들을 할 때 사용하는 RStudio의 함수의 이름은 앞에는 지금 다 똑같습니다. 즉 d chi 스퀘어, p chi 스퀘어, 그 다음에 q chi 스퀘어, 그 다음에 r chi 스퀘어 라는 이름의 함수인데요. 자, 그 첫 번째 것은 d니까 density 펑션을 알려주는, 즉 여기에 a를 대입을 하고 r을 대입을 하면 이것으로부터 그 자유도가 r인 카이제곱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의 확률 밀도 함수를 fx라고 할 때, 이 녀석을 이제 pdf라고 할 때 확률 밀도 함수, 이 녀석에, 자, 이렇게 하면 fa를 계산해 주는 겁니다. 즉 자유도가 r인 카이제곱 분포에서 a라는 점에서의 확률 밀도 함수 값. 자, p 카이 스퀘어는 비슷하게 이렇게 쓰는데 이때 계산하는 것은 확률인데요. 자, 카이 제곱이라는 확률 변수가 a보다 같거나 작을 확률을 계산합니다. 단 카이 제곱의 분포가 자유도가 r인 카이 제곱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자유도가 r인 카이 제곱 분포에서 a보다 같거나 작을 확률을 계산하는 함수가 p 카이 스퀘어입니다. 자, q 카이 스퀘어는 확률과 자유도를 대입을 하면 하위 확률이, 이 녀석이 항상 하위입니다. 하위 확률이 p가 되는 기준값을 구합니다. 카이제곱 분포에서, 자유도가 r인 카이제곱 분포에서. 즉 그림으로 나타낸다면 자유도가 r인 카이제곱 분포에서 p가 주어져 있을 때 이 확률이 p가 되는 이 값을 계산하고 싶다면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앞에서 계산한 도입한 기호인 카이 제곱 알파 r을 계산하고 싶다면, 자, 이런 함수 중에서 q 카이 스퀘어라는 함수를 사용을 해야 되겠고요. 자, 그리고 여기다가 두 가지 값을 대입을 하는데, 자유도가 r이기 때문에 두 번째 값을 r을 대입을 하고요. 자유도를. 첫 번째 값은 알파를 대입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는 알파가 상위 확률이 알파인 기준값을 원하지만 q 카이 스퀘어에서는 어떤 값을 알고 싶을 때 그 값보다 같거나 작은 하위 확률을 우리가 입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1-알파를 입력을 하게 되면 이 값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계산을 이제 직접 해보면 그 자유도가 17에서 그 상위 확률이 5%가 되는 기준값은 27.59, 그 다음에 하위 확률 5%가 되는 기준값은 8.67 정도가 나옵니다. 자, 이 값을 이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q 카이 스퀘어라는 함수를 사용을 하면 되는데요. 자, 이것과
역함수 관계에 있는 것 p 카이 스퀘어도 어떤 의미인지 같이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R 스튜디오를 통해서. 네. 네. 자, 여기 있는 값을 계산을 해보도록 여기서 계산을 해보도록 하죠. 자, 알파를 입력을 하고요. 자, 0.05죠. 그리고 자유도는 R이라는 변수에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상위 확률이 5%인 값을 카이 스퀘어 알파라고 우리가 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변수를 도입을 하겠습니다. 자, 상위 확률이 알파가 되는 값을 계산할 때는 q 카이 스퀘어 1 마이너스 알파, 그리고 자유도가 지금은 17, R을 입력을 하고요. 자, 하위 확률이 5%가 되는 것은 카이 스퀘어라는 기호에 1 마이너스 알파라는 이제 이름으로 기호를 우리가 사용을 하는데, 이 값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하위 확률이 알파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값을 이제 프린트를 해보면, 네, 앞에서 우리가 확인한 것과 같이 27.58, 8.67 정도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값이 앞에서 우리가 계산한 결과와 일치했던 것 같죠? 네. 그 값을 네, 여기 있는 값하고 보면은 네,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카이 제곱 알파라는 기호를 우리가 계산을 이제 하는 연습을 했고요. R 스튜디오를 이제 사용을 하는 김에 앞에서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자유도가 뭐 1, 2, 3, 4 그리고 뭐 3, 5, 7, 9 이런 몇 개에 대해서 카이 제곱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의 확률 밀도 함수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예전에 한 것처럼 수평축의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는데요. 자, 이때는 그 시퀀스라는 함수를 사용을 하는데, 출발하는 값은 0으로 출발하고요. 그 양수값만 갖는 거니까. 그리고 한 5 정도까지 해볼까요? 네, 파이 0.01 정도로만 값을 얻은 다음에, 자, 플랫 x 그 다음에 그 d 카이 스퀘어라고 하고 x라고 하고요. 지금 첫 번째는 자유도가 1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타입이 L로 하고요. 네, 일단은 이제 색깔로 좀 구분을 해 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하고, 자, 그 다음은 이제 겹쳐서 그릴 거니까 라인즈를 쓰도록 하고요. 이걸 복사하죠. 자, 자유도를 바꿔보고요. 자, 자유도에 따라서 이제 구분이 될 수 있도록 여기를 뭐 블랙, 뭐 블루, 레드, 뭐가 있을까요? 사이언? 네. 자, 이렇게 한번 해보면 지금 여기 그림이 그려졌죠? 크게 네, 잠시만요. 네, 여기 지금 큰 화면이 있죠? 네, 다시 보면, 줌을 해보면, 네, 이렇게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검은색이 자유도가 1이었고요. 파란색이 자유도가 2, 빨간색이 자유도가 3,
다음에 사이언 색깔이 자유도가 4였는데요. 자, 자유도가 조금 더 커지면 어떻게 되는지 밑에다가 더 확인을 해보죠. 자, 자유도가 3, 5, 7, 9까지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 네. 자, 이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범위를 0부터 5까지만 택해서 그 뒤쪽이 지금 다 나와 있지 않습니다. 즉, 자유도가 커지면 점점 오른쪽으로 그 값들이 나올 텐데, 확률이 더 많아질 텐데, 그게 지금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값을 조금 키우도록 하죠. 두 번째 경우에는, 자, 이것도 조금 부족한 것 같으니까 20까지 켜볼까요? 네, 이 정도면은 좀 나올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순서대로 검은색의 자유도가 3, 파란색의 자유도가 5, 그 다음에 빨간색의 자유도가 7, 그 다음에 사이언 색깔이 뭐 하늘색 정도 비슷한 색깔이죠. 자, 이것이 자유도가 9인 카이제오 분포가 되는데,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니까 항상 양수값만 가지고, 그리고 오른쪽으로 꼬리가 긴 비대칭인 분포이면서 자유도가 커짐에 따라서 점점 오른쪽으로 멀어지는 그런 분포가 나타난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계속 계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